와, 해커스 비주얼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다니. 그래서 비주얼 선생님들에 와. 저희가 포함되나요? 왜 조용하죠? 가야 되겠는데요. 아니 이런 이야기 하는 수험생 이렇게 뭔가 선물 하나 주고 막 이런 지금 가을 아닌가요? 왜 꽃이 피었나요? 개편되면 토익이라는 이야기, 토익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뭐 이런 얘기도 있네. 이제 그런 질문이 뭐 토익이 될지, 토플이 될지, 탭스가 될지, 뭐 집텔프가 될지, 뭐 이런 얘기 이제 세부적으로 아마 할 거고, 아마 제 생각엔 집텔프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또 말씀을 주시죠. 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존의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받은 질문이고, 그리고 이제 경찰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뭐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할 때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제 2022년이 되면 선택 과목 폐지가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영어가 이제 없어지고 그거 대신에 이제 GTLF라든지 이런 대체 과목으로 바뀐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초시생인데 이제 개편이 되고 나서 할까요? 라는 질문, 아니면은 지금 바로 할까요? 라는 질문이랑, 또 저는 이미 N수생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공부를 계속 할까요? 아니면 지금 잠시 쉬었다가 개편이 되고 나면 다시 들어올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초시생 분들 중에 대학교를 재학 중이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부에 올인을 할 수 없는 생활 여건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기에는 제 기준은 영어가 베이스가 없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에는 조금 시간상의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저는 공부를 해왔고 저는 어느 정도 영어의 베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개편이 되기 전에 있는 정보가 많을 때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저는 초시생입니다. 근데 지금 올인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영어의 베이스가 없습니다라고 하신다면은 개편 후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기존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라고 하면 2022년 개편되기 전에 빨리 마무리 지으시는 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TLF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GTLF가 토익만큼 유명한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GTLF, 토익, 뭐 토플 다 가르쳐봤지만 제 기준에는 여타 나머지 공인어학 성적보다는 내기가 쉬운 과목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GTLF는 공인어학 성적 시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경찰 영어랑 다른 점은 리스닝이 있어요. 그래서 청취가 있어서 내가 영어 듣기가 좀 잘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리하고요. 근데 저는 아예 영어를 듣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되게 몰라요. 이러면은 이제 GTLF에서 청취 부분이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GTLF는요, 청취, 그리고 문법, 독해와 어휘,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토익과의 차이점은, 토익은 사실 상대평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러 가는 날 잘 치는 그러니까 성적이 높은 애들 막 많이 들어오면 내가 아무리 잘 봐도 점수가 낮게 나오는데, GTLF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시면 단기간에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더는, 이제 토익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있다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는데, GTLF는 약 5일 정도 있다가 바로 성적이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끝낼지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른 과목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계속 해야 될지 빨리빨리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장점이 많은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제 경험상 얘기하면 영어가 노베이스인 학생들도 수업만 조금 들으니까 69점, 70점, 그러니까 레벨 2는 그대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유리한 시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좋은 건요, 일단은 확실한 것은 기존 영어보다는 되게 쉬워요. 진짜 세요, 선생님. 한번 쳐보실래요? 청취는 잘 안 되는데, 제가 이게 경감부, 경찰 간부 시험에는 이미 바뀌었거든요. 바뀌고, 다른 거 보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비비안 선생님 보면 대박 나가지고, 이제 만나기 힘들 거 아닌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토익 쉽지 않거든요. 토플 안 해요. 토플 준비하는 경찰 수험생 없을 거고요. 탭스도 장난 아니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럼 결국은 맞아요. GTLF로 거의 다 몰릴 거라고 다 예상해요. 그리고 뭐냐면 그 옛날에 사법 시험에 영어가 들어왔어요. 그 당시 이제 토익이 쉬우니까 토익으로 다 몰렸던 거고, 그리고 우리 또 경찰 시험에 또 가산점에 옛날에 실용글 쓰기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용글 쓰기 생기니까 지금은 가산점을 다 뭐 하냐면 실용글 쓰기로 가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 지금 보는 토익
탭스 뭐 토플 그다음에 지텔프 들어올 거거든요. 그 지텔프 코리아 지금 실림이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강의도 찍으신 걸로 아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비비안 선생님은 제일 대박 나지 않을까. 계산을 해보자고. 경찰 수험생이 4만 명인데 아니 안 돼요? 지텔프가 들어오면 갑자기 막 6만 명, 10만 명의 학생이 비비안 선생님의 결제를 막 와서 지텔프를 따겠다고. 계산 나왔어요. 계산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가산점인데도 그렇게 실용 글쓰기가 대박이 났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실용 글쓰기 들어올 때 알아요. 제가 아는데 이번 지텔프 들어와요. 확정은 아닌데 지텔프 들어오게 되면 학생들이 왜냐면 법과목도 공부를 하잖아요. 법과목 공부하는데 거기에 또 영어 토익 해봤을 거라고요. 토익 점수가 되는 학생들은 상관없지만 토익 준비하려 생각하면 LC, RC 짜증나요. 그다음에 탭스도 그렇고 토플은 뭐 유학 갈 것도 아닌데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하고 응시비도 되게 비싸고. 예, 그래서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결과 나오는 거 지텔프 정도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아마 쉽게 갈 거예요. 지텔프 아마 보세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딱 시행되자마자 마냥 지텔프 아마 대박 나셔가지고 막 건물 올리시고 막 뭐 이러지 않을까. 비비안 쌤한테 잘 보여요. 잘 지금 잘 보여요. 보여요. 네, 아무튼 어머. 비비안 쌤 지텔프 듣고 지텔프 레벨 70점 나왔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그거 보세요. 진짜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좋은 게 경찰 영어는 좀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텔프는 솔직히 스킬만으로도 풀 수 있어가지고 좀 야매로 점수가 빨리 나와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해커스에서 그 지텔프 코리아랑 협약을 해가지고 기출 문제 중에 가장 많은 그 양을 이미 출간을 했고 거기에 대한 영상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미리미리 가산점 따실 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개편 이해도 공부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텔프랑 지금 기존의 경찰 영어랑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문법 부분에서 상당히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지텔프를 넘어갈 때 무리 없이 넘어갈 거라고 그러면 훨씬 더 나은 거네요. 영어를 지금 영어 그렇죠. 부담감을 하루에 뭐 2시간, 4시간씩 공부하든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꽈랑 받고 막 이런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45, 40인데 그러면 진짜로 이거로 바뀌면 영어에 대한 부담감은 덜고 맞아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도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법시험을 일본어로 쳤는데 영어 일본어를 보셨구나. 일본어 선택이 있었어요. 근데 영어 잘하는 능력하고 이게 법과목 잘하는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대학이 좋은 대학 안 가더라도 탭스나 뭐 지텔프나 이런 부분을 본인이 커버만 한다면 저는 단순하게 순경 정도가 아니라 뭐 경감부도 이제 객관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경감부도 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영어 못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주눅 들고서 나 영어 못해 했는데 이제 제도가 바뀌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뭐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법제도로 바뀐 건 잘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볼 때. 좋은 소식이네요. 비비안 쌤한테도 좋은 소식. 비비안 쌤 건물 대박 나요. 진짜 건물 올라가는 거. 건물 센스 이거. 학생들도 영어 부담을 줄여주고. 네, 맞아요. 좋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제 한국사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사 역시 뭐 영어 부담감 뭐 굉장히 크지만 사실 한국사도 그렇죠. 만만치 않아요. 이 경찰 진짜. 한국사 부담감 굉장히 맞아요. 많이 가지시는 분들 많은데요. 우선 이제 초시생하고 N수생이 지금 이 개편되는 체제에 맞춰서 공부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아직 2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체제 유지하셔가지고 경찰 한국사 공부를 하셔야죠. 무조건. 그쵸. 근데 이제 사실 처음 시험을 보느냐 아니면 이게 뭐 N수생이냐 이런 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영어랑 특히 한국사 같은 이런 필수 과목에 지금 현 체제에서 해당되는 요 과목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학습의 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영어랑 한국사 이게 조금 출발부터가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한번 이렇게 응시를 해봤고, 그 다음에 점수도 조금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어에서도 뭐 수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면 합격을 사실은 할 수가 있잖아요. 이 경찰 같은 경우가.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2022년도에 적용까지 이렇게 봤을 때 자기가 만약에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기간을 남겨두고도 현 체제를 유지해서
응시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만약 기초가 전혀 안 돼 있어요. 특히 영어라든지 한국사 전혀 지금 그 한국어에 대한 것도 개념이 조금 한자적인 부분도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한국사 그쵸. 가르칠 때 보면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최소한 1년의 시간 이상은 확보를 하셔야 맞아요. 되잖아요, 수험 맞아요. 기간을. 그러면 이제 2022년까지 그 적용, 처음에 이제 시험이 그 개편되는 게 적용되는 그 시점을 두고 1년 정도 이상이 확보가 안 된다. 자기의 맞아, 수험 맞아. 기간이. 그러면 이제 그 개편되는 체제에 맞춰서 맞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뭐 맞습니다. 지금 현 체제를 유지하면 영어랑 한국사 점수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맞춰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개편되는 그 우리가 이제 한능검 체제로 간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한능검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일단 여러분 경찰 한국사 공부하시다가 이거를 지금 시험을 접해 보시면요, 역시 영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난이도는 쉬워요. 굉장히 그래요? 쉬워요. 어느 정도예요? 지금 한국사 애들 수준이야. 어려워가지고 그쵸? 난리예요. 너무. 맞아. 그 혹시 그 절대평가 그 수능 한국사 보셨나요 혹시? 아니, 저는 안 저는 근세가 아니어가지고 그 난이도 저랑 또 세대가 더 다르시. 저는 지금 서로 세대가 더 나가는데 아니, 이 밑에 세대고 한 번쯤 접해보셨을 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전혀. 전혀요. 음. 그럼 예를 들면은 일단 경찰 한국사 같은 경우는 선택지 자체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선택지에 들어가는 그 사지선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제가 지금 뭐 소방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급 쪽도 한국사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선택지가 가장 긴 게 경찰 한국사가 가장 길어요. 그래서 텍스트가 길죠. 네, 텍스트가 길어요. 그래서 소방 쪽의 한국사를 이렇게 보다가 경찰 한국사를 보면은 아마 이제 이 소방 쪽이 굉장히 놀랄 거예요. 경찰 공부하시다가 소방 쪽의 한국사를 보게 되면 또 너무 너무 쉽다. 수월하게 쉽게 푸실 거예요. 네, 그런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경찰 친한 학생들이 소방과 치면 뭐 95, 100점 맞는다고. 네. 몰라요. 근데 뻥인 것 같긴 한데 지들 말은 그래. 말은 그렇죠? 그렇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서 네. 자신감을 막 네. 내비치죠. 그렇죠. 네, 무슨 네. 뭐 소방이 밑에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네, 네, 않고. 네. 또 네, 소방은 네. 또 소방만의 또 어떤 또 그런 네. 또 특징이 또 조금 별도로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제 경찰한국사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굉장히 길어서 예를 들면 이제 소방 같은 경우 기준점으로 봤을 때 20문제를 소방에서 푼다라고 하면 경찰 쪽의 한국사는 한 30문항을 정도 푸는 아. 듯한 느낌? 그래서 부담감이 엄청나겠구나. 네, 그래서 사료가 주는 그다음에 선택지가 주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렇죠. 응. 그래서 경찰 한국사는 항상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난이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논란이 조금 있거든요. 어느 쪽에서는 너무 쉬웠다, 요거는 쉬웠다. 근데 어느 쪽에서는 조금 어려웠다. 막 이래요. 근데 경찰 한국사가 그렇게 좀 논란이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유형이 주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막상 답을 딱 골라내는 데는 사실 별게 없거든요. 똑같아요. 난이도 수준은. 근데 보시면은 이게 뭔가 유형 자체가 주는 거. 개수를 고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선택지가 길다든지 사료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공부를 하시다가 한능검을 치시면 한능검은 그냥 무난하게 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그렇게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한능검을 공부하다 경찰 한국사를 가는 건 조금 힘들어요. 근데 경찰 한국사를 하시다가 또는 공무원 쪽 한국사를 하시다가 이 한능검을 딱 응시를 하시면 그거는 그냥 바로 네. 이렇게 쉽게. 주위에서 쉽다고 하는데 제가 학생들 궁금한 게 네. 2019년 1차나 2차 이번에 그 경찰 시험 몇 점 정도 맞으면 이게 등식이 성립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한능검 1급을 딸 수 있는지 이거 되게 궁금해요. 예, 학생들이. 아, 그쵸. 한 근데 70 맞으면 1급 딸 수 있는지 그쵸? 이번 시험 60 맞으면 1급 딸 수 있는지 그거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이 반대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응시를 하시고 오신 분들이, 나는 한국사는 자신 있어. 이러면서 접해서 오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한국사에서 1급을 맞았는데, 이쪽에 처음 와가지고 경찰 한국사에서 30점을 맞았고, 이래요. 띠로리, 네, 네. 띠로리.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경찰 시험을 보던 지금 기존의 학생들이 네. 한국사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한 19년도 2차에서 한 70점 맞았다. 그럼 바로 그러면- 딴것 같은데. 그럼 바로 한능검. 따요. 바로 바로 딸 수 같아요?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 바로 쉬워요? 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능검으로 이게 개편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그렇게 사실 강하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이 경찰 한국사 기존 체제의 한국사 공부를 하시다가 이 바뀌는 체제에 맞추셔서 사실은 한능검 응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은 일단 한능검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조금 많아요. 지금 우리는 몇 문제인데요? 경찰은 20문항인데 한능검 같은 경우는 50문항
50문항이에요. 너무 많다. 짜증 안 돼요. 50문항. 네, 50문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 같은 경우도, 요거는 선택지가 조금 달라질 거예요. 우리, 이게 이제 한능검 같은 경우도 개편이 돼요. 또 또요? 개편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개편 너무 많이 내는데. 내년에 5월 달부터는요, 지금 현체제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응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기본하고 심화체제로 바뀌게 돼요. 그래도 이제 아마 이게 경찰 쪽에 기준점을 마련해서 요 자격 제한을 건다면 그래도 한 중급 정도에 이렇게 마치지 않을까. 보통 그렇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형사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일단은 헌법 선생님도 안 오시고 경찰학 선생님도 안 오셔가지고 일단은 세 과목으로 바뀌니까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일단은 보시면 헌법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헌법이 전범위가 아니에요. 헌법이 전범위가 아니고 헌법은 헌법 원리하고 기본권이에요. 그러니까 통치구조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통치구조라고 해서 뭐 국회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뭐 이런 거 뭐 의원 내각제 뭐 이런 아주 지저분한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헌법 분량 자체는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닐 거예요. 근데 헌법이 좀 어렵긴 어려운 과목. 원래 헌법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경찰학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경찰 행정학하고 경찰 행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은 한 과목이 경찰학이고 하나는 행정법인데 두 개를 합친 거예요. 두 개를 합쳐서 경찰학이라고 하기 때문에 경찰학 플러스 행정법 두 개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형사법은 원래는 형사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형법이라는 과목하고 54명부죠. 많이 오죠. 제가 얘기 많이 들어오죠.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합쳐서 형사법이라고 하는데 분량이 되게 많아요. 분량이 되게 많아서 정리를 잘한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형법은 형법 총론하고 강론이 다 들어가고 형사소송법에서 실제로 경찰 업무에서 쓰는 게 우리 공판 파트라고 해서 공판 파트는 안 쓰거든요. 실제 몰라도 돼요. 몰라도 실제 가서 뭐 공상 일본주의가 뭔지 공상 변경인지 뭐 상소가 뭔지 아무 의미 없어요. 실제로 그건 의미 없는데 뭐하고 뭐에 한정되냐면 수사하고 증거에 한정돼요. 그러면 문항수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소개해야 될 것이 난이도하고 문제 개수, 출제 범위는 일단 설명드렸고 문제 개수를 저도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경찰청의 루트를 통해서 여기저기 지금 문제 개수를 몇 문제냐. 지금 20문제씩 해서 오다가 결국 5과목 체제에서 3과목 체제로 바뀌는데 말만 3과목 체제지 헌법,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법이고 손가락 이상한데 형법, 형사법인데 경찰하고 행정법 같은 경우 경찰하고 행정법이니까 결국은 한 5과목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하면 형법은 총론 강론이 들어가니까 원래 지금 20문제 치죠. 형사소송법에서 수사하고 증거 파트 치면 수사가 한 8문제 되고 증거가 3문제 정도 돼요. 그럼 합치면 10문제, 11문제예요. 그럼 합치면 형사법이라고 해서 지금 순수한 형사법에서 지금 범위 아웃라인이 들어가는 게 형법하고 수사하고 증거면 10문제니까 한 30문제 정도 분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이거예요. 근데 결정이 안 됐어요. 결정이 안 돼서 지금 의뢰를 맡겨가지고 결과가 나올 거예요. 조만간 나오게 되면 제가 뭐 따로 이거 하더라도 아니면 제 네이버 경로과에서 알리든지 문항수가 결정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범위까지는 지금 의뢰를 해가지고 나온 거고요. 범위까지만 나왔고 문항수가 안 나왔어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행령인가 시행규칙에 문항수가 현재 20문제로 바뀌어 있어가지고 문항수 이거 시행규칙을 바꿔야 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경찰 공무원 임용 규칙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규칙인가 들어있어서 지금 현재는 20문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20문제를 30문제로 늘릴 것인지가 쟁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 개수에 대한 거에서 제가 지금 확답을 못 드리는데 말씀드릴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난이도 설명하죠. 다이어트 하시나요? 너무 마르셨어요. 빙고 다이어트 조금 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살이 좀 빠졌나요? 저 처음에 뵀을 때 다이어트 하신다고. 네, 그랬다가 다시 또 무한대로 쪘다가 이제 다시 조금 아니, 많이 다이어트를 빠지셨어요. 학생들 물음표. 이정현 뒤집이다. 이게 경직률이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자, 내년 채용 전망 같은 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이건 드리고 일단은 제가 이제 난이도하고 공부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오늘 해야 되는 이슈니까. 난이도는 어려워져요. 지금 아마 이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57명의 학생들이 여기서 보고 있는데 시험을 쳐본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안 쳐본 학생들이 있을 텐데 지금 문제가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사법시험 스타일 문제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형법 같은 경우에는 학설 정도만 나오는 게 학설에 대한 소개 정도가 나오는 게 기존 출제의 범위였는데
이번에 좀 독특한 거는 학설에 대한 비판까지 냈어요. 이건 좀 과한 거예요. 이게 학설 정도 내는 정도가 7급하고 9급 정도 난이도고 학설에 대한 비판까지 물어보는 정도는 7급에서 5급 정도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소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들어오는 인풋 자체에 대한 실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가 첫 번째 반증이고 두 번째는 이제 2019년 1차나 2018년 3차가 좀 그랬는데 통합교과라고 해서 변호사 시험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로스쿨 가는 건데 걔들 시험 문제가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합쳐서 형사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형법 지문에 막 경찰관이 수사하다가 증거도 채취하고 그게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를 사례형을 출제하면서 선지에 1, 2, 3, 4에 형법 지문도 있고 형사법 지문도 섞여요. 그럼 결론은 이렇게 설명하고 뒤지기 어려워져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또르르. 세 과목을 근데 좋은 거야. 영어 국사 안 치는 거에 비하면 맞죠. 이거 진짜 말도 못하게 좋아지는 건데 대신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영어를 잘해서 붙는 학생들보다는 지금은 법정 리걸 마인드 좋은 학생들이 확실하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레벨 차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이해력이 좋은 학생들은 영어를 조금 못하더라도 도전해보는 시험이 될 거예요. 반대로 이 법률, 그러니까 영어 국사를 잘하던 학생들이 법에 대한 개념을 전 잘 모르시면 아마 굉장히 이제 고전하는 시험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어 못하고 국사 못하는 학생들이 고개를 숙이고 다녔는데 지금 법에 대한 자신감 있는 학생들이 아주 그냥 뭐 이제 난리 난 과목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는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결합된 사례형 스타일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사법시험이나 변시에서 소개됐던 학설에 대한 비판까지도 물어보는 문제. 또 그다음에 또 이제 if then 형식으로 가정법 문제까지 나왔어요 이번에요. 그래서 대박. 뭐냐, 그러니까 대박 사건. 협박죄가 위헌범이라면. 협박죄가 침해범이라면, 그러니까 이거 진짜 전형적인 사법시험 스타일 문제거든요. 뭐뭐라고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거라고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게 19년 1차, 2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그 18년도 3차까지는 단순하게 판례의 태도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시험에서 지금은 뭐뭐라고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뭐뭐라고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까지 냈고 이걸 정답 지문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는 난이도는 무조건 높아져요. 난이도 무조건 높아지고. 일단 공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뭐 제 수업 들으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 저희 테니까. 약간 간지나요. 예, 어쨌든 제가 수업을 들으면 이거는 제가 뭐 경찰도 했고 변호사도 했고 강의도 형법용서법 강의를 다 했어요. 단순하게 형법 강의하는 사람하고 형사소송법 강의하는 사람과 달리 두 개는 이제 통합교과식으로 형법하고 형사법을 같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저도 문제집도 그렇고 교재도 지금 통합형사법으로 해가지고 다시 내야 될까 생각도 하고 문제집 자체도 구성 자체를 그러니까 형법 문제가 따로 문제집이 있고 형사법 따로 문제집이 있는데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같이 이제 융합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생각하니까 난이도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뭐 22년 1차니까 준비하지 마시고 대신 저 학생들이 있어요. 군대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지금 군대에서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 맞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 준비하는 학생들은 맞아. 이제 이렇거든요.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 나는 공무원이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대신 영어가 좀 약하다, 국사 약하다 싶으면 법 과목을 미리 해두시면 좋아요. 형법하고 형사법 봐두시고 경찰하고 경찰행정법 봐두시고 내년 타이밍 헌법. 그러니까 당장 지금 붙어야 되겠다, 1년 안에 붙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기존 시스템대로 가지만 내가 군대에 있다든가 아니면 뭐 대학을 졸업하는데 3학년 상계에서 졸업하고 나서 4학년 때 친다든가 뭔가 이렇게 긴 텀을 두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친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좀 큰 관점에서 형법용서법은 어차피 필요한 과목이니까 쳐야 될 것이고 경찰학에 저 같으면 저라면 제 동생이 만약에 준비한다면 현재 지금 존재하는 경찰학하고 경찰행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미리 받으면 좋을 거고 헌법은 이제 경찰에 맞게끔 세팅된 과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은 조금 늦게 하더라도 일단 이런 것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렇구나. 미녀와 야수? 역시 이건 야, 씨는 공평하긴 뭐가 공평해. 머리는 좋은데 얼굴이 안 된다. 이 얘기를 저 인기 많아요. 진짜. 씨는 공평하기는.